한덕수를 자꾸 제2의 반기문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제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뼛속부터 다르다. 자, 일단 오늘 범보수 대선 후보 적합도 조사에서 한덕수 대행이 다시 김문수 전 장관을 제쳤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도 이제 8강전이 시작이 됐으니까 8강전, 4강전, 결승전 이렇게 거치면서 다시 지지도가 올라갈 여지는 있죠. 가능성이 상당히 아주 많이 남아있죠. 그런데 어쨌든 현 시점에서는 그 전까지 한덕수 차출론, 영입론이 나오기 전에는 김문수 전 장관이 압도적인 1위였는데 그게 지금 바뀌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그제 제가 소개를 드렸는데 오늘도 또 하나 나왔습니다. 오늘은 여론조사 기관 조원 CNI가 스트레이트 뉴스 의뢰로 조사를 했습니다. 거기서 다른 이제 그 응답자 빼고 이번 대선에서 보수 후보가 당선돼야 한다고 응답을 한, 그러니까 정권이 연장돼야 된다. 그러니까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죠. 보수 우파 쪽에 있는 유권자를 분석을 해보니까는 그 보수 후보 당선에 공감한 유권자를 대상으로 범보수 후보 적합도를 조사를 했는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29.6% 거의 30%로 1위가 나왔습니다. 1위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이 나왔는데 21.5%. 격차가 크지는 않지만은 조금 제가 어제 전해드린 것에서는 0.몇 % 차이였는데 여기서는 또 격차가 좀 벌어졌습니다. 한 8% 정도 격차가 났는데 물론 그런 말씀드리지만은 경선이 시작되면 또 어떤 분위기가 조성될지는 모르는데 현재로서는 이런 결과입니다. 그 뒤를 한동훈 14.1, 홍준표 10.9, 나경원 7.0 이렇게 하면은 뭐 이 상태라면은 지금 4강을 하는 그게 4강이 100% 일반 국민 여론조사니까 이게 그 일반 국민 여론조사와 비슷한 결을 보인다고 보면은 결국 4강에 유력한 인물은 한동훈, 처음에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나경원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이철우 경북도지사가 2.2%로 지금 추격 중인 상황입니다. 자, 이 상황에서 본론을 말씀드리면은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한덕수 대행이 과연 대권에 뜻이 있느냐는 문제겠죠. 그런데 출마가 확실하다는 것이 여러 가지 징후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거의 현재 상황에서 현재 단계에서 최종 결심은 남겨두고 있지만은 한 80% 이상 확실하다고 보는 것이 여러 가지 논란이 있고 민주당이 공격을 하고 또 뭐 탄핵을 하겠다고 하고 지금 통상 문제까지 막 시비를 걸고 그것도 대선 행보 아니냐 이렇게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불출마 선언을 하지 않고 있죠. 한덕수 대행이. 이 정도 되면은 정말 생각이 없으면은 나 대선에 생각이 없다 이렇게 분명히 밝히겠죠. 밝히고 뭐 통상 문제에 전념하겠다 이렇게 하는데 그것을 그 이야기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 전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는 한교안 뭐 대망론이 나왔는데 그때 한교안 권한 대행은 대선 날짜를 공고하는 그 국무회의에서 불출마 의사를 밝혔죠. 그런데 한덕수 대행은 불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고 또 조금 전에 말씀드린 이런 여론조사 과거에 이제 그런 사례들이 있었죠.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대선 후보 여론조사에 이름이 포함되면은 여론조사 기간에 그거 빼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죠. 근데 이제 그 빼달라는 그 이야기도 하지 않고 있는 이런 모습. 그리고 지금 뭐 가처분 신청이 조금 전에 인용됐다고 말씀드렸지만은 대통령목 그 헌법재판관 2명을 지명을 한 그 초강수를 둔 것 이런 부분들.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이 경선 불출마, 대선 불출마를 선언을 하고 나서 그 전후로 해서 한덕수 대행과 만났다는 그 보도 이런 것들을 종합을 하면은 출마는 거의 뭐 굳혀가는 건데 지지율이 이 상태로 지지율의 관건이죠. 뭐든지 지지율의 관건인데 이 정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이제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면은 출마가 임박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덕수 대행에 대해서는 공무원이 무슨 정치를 해. 여태까지 전부 다 실패했어. 과거에 이제 고건부터 시작을 해서 여러 사례를 드는데 특히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이야기를 많이 하죠. 왜 그러냐면은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도 그때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조기 대선이 실시됐을 때 그때 이제 귀국을 해서 대선 행보를 했습니다. 대선 행보를 하다가 20일 만에 접었는데 봐라 반기문도 그때 지지율도 상당히 높고 했지만은 결과적으로 출마 못하고 어떤 관료의 한계 때문에 외교관 관료로서의 한계 때문에 접었지 않느냐. 그럼 한덕수도 마찬가지로 관료 생활만 계속해야 하는데 정치할 수 있겠느냐. 자 그렇게 하면서 계속 깎아내리는 거죠. 안 나올 거야. 한덕수는 못 나와. 이렇게 하는 건데 제가 이렇게 쭉 대선도 다 취재를 해봤고 반기문 때도 취재를 해봤고 한덕수 대행의 이 관련된 취재도 뭐 한 그 종합을 해보면은 두 사람은 다릅니다. 두 사람 다릅니다. 제2의 반기문이 아닙니다. 자 첫째로 반기문 전 총장은 국내에 거의 있지 않았죠. 유엔 사무총장만 한 10년을 하고 그리고 어떤 권력 정치권 주변에는 거의 있은 적이 없습니다. 그때 청와대에서 외교안보 수석을 한번 했을 뿐이고 나머지는 거의 다 외교관 생활만 했기 때문에 정치와는 거리가 있었죠. 정치와는 거리가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대선의 판에 뛰어들어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견디지 못하고 20일 만에 그만뒀는데 한덕수 대행은 다릅니다. 어떻게 보면은 국내 정치와 함께 해왔습니다. 정통 관료 출신이지만은 권력의 중심부에 들어간 것이 김대중 대통령 때죠. 김대중 대통령 때에 권력의 중심부에 바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청와대 경제수석을 했죠. 그럼 청와대 안에서 수석 비서관 회의 이런 거 하면 전부 다 이제 정치적인 이야기 하고 정무직이죠. 그리고 거기서 이 모든 이제 정치 그 감각을 다 거기서 익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노무현 정부 때는 아예 국무총리를 했습니다. 그때도 국무총리를 한번 했습니다. 국무총리면 국무회의를 격주로 주재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정치인 아주 고차원의 정치 행위를 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반기문 대행과는 그런 점에서 상당히 다르다.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공격을 받아도 견디는 맷집이 충분히 있다는 이야기죠. 맷집이 있는 것이 다른 이야기고 그리고 이 상황이 또 다릅니다. 상황이 그때는 박근혜 그 전 대통령이 그때 탄핵을 당하면서 여론전에 일방적으로 밀렸죠. 일방적으로 밀려서 그 우파 유권자들이 상당히 낙담해하는 지금도 좀 마찬가지지만은 그래도 지금은 윤석열 전 대통령의 어느 정도 지지세가 살아있죠. 살아있어서 그것을 발판으로 또 이렇게 타고 갈 수도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그때는 완전히 지금과는 분위기가 달랐다. 그래서 그때와 지금 상황도 다르다. 그래서 제2의 반기문 한덕수 대행을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맞지 않다. 조금 더 제가 구체적으로 차이점을 좀 핵심만 좀 말씀드리면은 가령 이런 겁니다. 반기문 전 대행은 그때 갑자기 귀국을 해서 대권 행보를 하다가 20일 만에 딱 멈춰섰죠. 여러 가지 그때 말들이 나왔습니다. 왜 멈춰섰을까? 뭐 돈 문제다. 자금이 지금 뭐 무한정 들어가서 그것을 감당할 수 없다. 또는 배우자가 반대를 했다. 여러 가지 말들이 있었지만은 어쨌든 결과적으로 보면은 10년 동안 유엔 사무총장으로 지내면서 일종의 뭐 세계 대통령 이런 그 역할을 했죠. 그런데 이 정말 정글 같은 이런 정치 무대에 한계를 좀 체감했기 때문에 그냥 포기를 했다는 것이 정설입니다. 그리고 그때 박연차 전 태강실업 회장에게서 뭐 23만 달러 수수설 이런 것들도 있었고 동생과 조카가 기소가 되는 뭐 이런 것들도 막 그 한꺼번에 이제 밀어닥쳤죠. 그리고 귀국 이후에 또 여러 가지 실책을 하는 가령 예를 들어서 그때 모든 카메라가 다 집중을 하는데 이 인천공항에서 시내로 들어오는 이 교통카드를 구입하는데 그
그 방법을 몰라서 좀 호동되는 그런 모습. 그리고 뭐 생수 기억을 하실 겁니다. 생수를 사러 갔는데 뭐 에비앙을 샀다. 뭐 그런 거 고급 생수를 샀다. 그래서 서민생활과 등 떨어졌다. 또 부모의 그 산소에 가서 태주잔을 이제 받아 마시는 그런 것들이 막 쌓이면서 견디지 못하고 중대 그만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그만두면서 그때 문재인 대세론이 더 탄력을 받아서 문재인이 결국 그 대권을 잡았죠. 그런데 지금은 이재명 대세론이 있는데 한덕수가 그 대세론을 충분히 꺾을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서로 다르다는 이야기죠. 한덕수와 반기문은 다르다. 그때 이 조선일보에서 작년 9월달에 정기국회 할 때 한덕수 대행이 굉장히 강하게 야당 의원들과 막 맞붙어서 싸웠습니다. 큰 소리도 막 지르고 막 그렇게 했을 때 한덕수의 재발견 이런 기사를 쓴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야당이 막 공격을 하면은 맞받아치는 그리고 또 그때 전임 정권에 대해서 상당히 공격을 많이 했죠. 이 정권을 인수할 당시 저희가 정권을 인수할 당시 나라가 망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까지 했었다 하면서 문재인 정부 실정을 집중적으로 막 공격을 했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도 헌법재판소 변론에서 물론 이제 국무회의가 제대로 열리지 않았다고 해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다 해서 이제 비판도 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도 윤석열 전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하게 된 이유가 이재명의 국정 마비였는데 무차별적인 탄핵 그리고 예산 폭거에 의해서 그 부분도 그 본인이 3년 동안 윤석열 대통령과 같이 국정 운영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상당히 우려스러운 부분이 많았다. 실제로 그런 국정 마비에 가까운 그런 시도가 있었다는 말도 변론에서도 직접적으로 했죠. 자, 그런 모습들이 있기 때문에 정치인은 아니지만은 사실상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2번이나 국무총리를 하고 또 청와대 경제수석도 하고 또 국회에서 이렇게 야당 의원들과 맞받아치고 하는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런 모습들이 반기문과는 다르다. 또 고건과도 다르다. 고건 전 총리도 국무총리를 했지만은 야당과 맞서서 이렇게 막 싸우는 그런 모습은 보이지 않았죠. 그래서 그 부분은 염려를 불식해도 된다. 이런 말도 지금 한덕수 대행 주변에서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덕수 대망론이 사거라 들지 않는 상황인데 어쨌든 국민의힘 경선에서 1등을 한 후보와 단일화로 가는 것은 지금 어쩔 수 없는 가장 어떻게 보면은 현실적으로 이재명 집권을 막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될 수 있다는데 많은 분들이 동의를 하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경선에 나간 그 후보들은 이게 참 좀 황당할 수도 있죠. 황당할 수도 있습니다. 김문수 전 장관이 맥이 빠진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맥이 빠질 수도 있죠. 본인들은 죽자 사자 경선을 하는데 1, 2, 3차 다 통과해도 위에 한덕수가 딱 기다리고 있다는 생각을 하면 맥이 빠지죠. 그렇지만 지금 워낙 다급한 상황이고 초비상 상황이고 이재명이 정권을 잡으면 대혼란이 일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좀 맥이 빠지더라도 좀 추스러서 같이 그래서 나중에 경선 과정에서 지금은 이제 지지율에서 좀 지고 있다는 그 김문수 전 장관이 그 한덕수 대행에게 지고 있다는 것도 나오지만은 또 앞서 있다는 여론조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경선 과정에서 더 이 피치를 올려서 나중에 단일화해서 가령 예를 들어서 김문수 전 장관에 대해서 단일화해서 여론조사에서 한덕수를 꺾으면은 그러면은 천군 만마를 얻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런 로드맵까지 생각을 해서 지금은 이재명의 집권을 저지할 때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